안녕하세요. 남이 알려주지 않는 꿀팁들을 알려드리는 발송배전 기술사 김발송입니다. 며칠 전 제 132회 기술사 시험이 있었던 만큼 오늘은 기술사 시험이 끝나고 나서 꼭 해야 할 것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꿀팁들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1. 해야 할 것들. 첫 번째는 휴식입니다. 물론 3, 40점대의 분들은 시험이 끝나고 더 불타오르게 되며 계속 공부를 하겠지만 50점대 분들은 반드시 휴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기술사 준비를 하면서 단 하루라도 쉬면 안 된다며 명절을 챙기지 마라, 가족 휴가를 가지 마라 등의 말을 하지만 시험이 끝나면 펜을 잡아도 적어도 2주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억지로 가서 앉아있고 공부하느니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하지 말고 그간 못 즐겼던 휴가나 가족들과 놀러를 간다든지 등의 좋은 시간을 보내며 머릿속의 지식들을 휘발시키고 다시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휴식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급하게 외웠다든지 불안하게 연습했던 부분들은 일주일이 지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게 되고 이러한 망각은 또 다른 동기부여가 돼서 공부의 원동력이 됩니다. 오래 공부하고 합격권일수록 본인의 관념이나 안 좋은 습관들이 굳어져서 바꾸기가 어려운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 2주간 펜을 잡지 않으며 쉬었다가 다시 펜을 잡으면 이 안 좋은 습관들과 버릇들을 바꾸기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기술사 공부는 전업수험생이 아닌 만큼 사이클이 있는데 시험 한 달 전부터 슬슬 피치를 올려서 회독을 하다가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툭 쳐도 줄줄 나올 만큼이 돼야 합격합니다. 시험 끝나고 나서 괜히 불안해서 계속 공부도 잘 되지 않는데 앉아있으면 그만큼 시간 낭비가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복기입니다. 시험 시간에 적은 답들을 시험 양식에 맞춰서 다시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적어보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건 제가 첫 시험 때 평균 40점을 받은 성적표인데 문항별 점수가 그대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복기를 해놨다면 분명 내가 잘 쓴 것 같은 답안인데 점수가 안 좋았다던가 대충 쓴 것 같은데 점수가 좋았던 사례들을 쉽게 파악해서 이런 포인트에 득점을 할 수 있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쳐서 글씨조차 쓰기 싫으시겠지만 며칠에 걸쳐 가볍게 돌아본다고 생각하시고 꼭 복귀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휴식한 뒤에 반복 학습을 멈추고 이번 시험에 몰랐던 문제 또는 최근 기출문제 중 몰랐던 문제들을 추가로 학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른바 지식의 양 넓히기가 필요합니다. 이를 두고 기출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기출문제 리스트를 쭉 뽑으면서 전혀 못 쓸 문제들이나 다음에 나올 법한 문제들을 주요 키워드까지만 작성해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대응해야겠구나 라는 식의 학습을 했습니다. 예상 답안지를 작성해 보기도 하고 관련 자료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보며 시간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2.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첫 번째로 나름 시험에 잘 썼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시험을 볼 때마다 잘 쓴 것 같아 많이 착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 55페이지에서 60페이지의 답안을 작성하고 나오면 그만큼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 정도 노력했으면 어느 정도 잘 본 것 같은데 하는 착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만큼 고생하시고 나온 건 알지만 지금 그 착각이 나중에는 실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고 본인이 몰랐던 문제, 본인이 몰랐던 법, 본인이 몰랐던 계산 문제를 보면서 양 넓히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쉬웠다고 많이 뽑겠구나 하고 짐작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 생각에 합격권에 도달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뽑느냐, 즉 채점의 스타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출제위원이 결정하지만 합격자 수는 채점위원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TO를 조절하진 않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빡빡하고 엄격한 채점위원을 뽑을 경우 답안의 채점이 매우 까다로워져서 조그마한 감점 요인에도 점수를 팍팍 치고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이 60페이지 가까이 답안을 쓰며 고생을 했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올 경우 어마어마하게 실망을 할 수 있고 멘탈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기에 이 정도면은 가능성이 있겠는걸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너무 심취하면 세 번째로 휴식 기간을 가지되 빈출 문제, 기본 문제를 잃어버릴 만큼 놀진 말자입니다. 만약 떨어질 경우 빈출 문제, 기본 문제들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시간이 소모되어 기출 분석을 통한 양 넓히기를 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다음 시험에도 똑같은 실력으로 시험을 치게 되며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식기는 가지되 최소한의 문제들을 아예 잊어버릴 정도로 놓아버리진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꼭 해야 할 3가지는 휴식을 가지고 복기를 하며 기출 분석을 통한 모르는 문제 또는 출제 예상 문제들을 미리 익혀놔야 하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는 잘 본 것 같다고 착각하지 말 것, 문제가 쉽다고 많이 뽑는 게 아니라는 것, 기본 인출 문제를 잃어버릴 때까지 놓고 쉬는 것은 하지 말자입니다. 이것들을 지키면 꼭 다음이 아니더라도 다다음 시험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업그레이드 돼서 당당하게 시험 치러가는 본인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저 또한 시험이 끝나고 설레발과 절망, 실망을 반복했던 사람으로서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시험 끝나고 합격할 것 같은 그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많이 고생하셔서 그렇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럴수록 간단하게 휴식하면서 또 챙길 건 챙기면서 또 다른 미래를 위한 원동력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아참, 정말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었네요. 바로 포기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향후 영상을 통해 많은 꿀팁들과 정보들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포함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